영화 미나리가 1년 전에 기생충의 영광을 과연 재현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카데미상 후보 6개 부문에 후보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감독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기생충이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돼서 4개 부문의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나리가 역시 6개 부분의 후보에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골든글로브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미국의 양대 영화상이라고 하는 게 이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아카데미상 같은 경우에 오스카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오스카는 백인 잔치라고 얘기가 될 만큼 아시아계 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짜게 거의 상을 안 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하는 건 그 벽을 깼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카데미상 후보 6개 부문에 오른 반면에 골든글로브에서는 그 외국 영화상을 탔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골든글로브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도 좀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카데미하고 골든글로브가 있는데 골든글로브에서는 외국어 영화상만 주고 아카데미는 6개 부문에 지금 후보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홍보대 행사 100곳이 성명서까지 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동안에 골든글로브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지나친 차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골든글로브가 차별 행위와 배타성, 비전문성이 만연했다. 일부 영화, TV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뭐 금전적인 거래나 이런 부패 문제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으면서 골든글로브가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골든글로브가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 소속사의 스타들을 골든글로브에 보이콧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사실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물론 이제 작품상도 작품상이지만 우리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에 이름을 올렸어요.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이름을 올린 것도 있고 또 하나 스티븐 연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죠.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생충이 상을 많이 받았는데 남은 조연상, 주연상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우 조연, 주연도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만약에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2번째가 됩니다. 이게 1958년도 우메키 미요시라고 하는 일본 배우가 그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 받으면 63년 만에 상을 받게 되는 거고 스티븐 영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계 배우잖아요. 네. 역시 이 최초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그러니까 조연상이 아니라 주연상 후보에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1950년대 왕과 나라고 하는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율브리너. 네. 율브리너가 아시아 배우로는 제일 먼저 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차임 토플 그리고 벤 킹슬리라고 하는 배우가 받아서 이번에 만약에 상을 받게 되면 아시아계에서는 4번째로 남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자, 윤여정 씨, 배우 윤여정 씨의 소감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he said,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So I felt like a numb. So I just hugged her and in my living room. No,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at story. So not to me, because I'm in quarantine, so everybody wish to come here, but there's no way to come here. So Ina and me will celebrate together.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아카데미상이 큰 상인가 봅니다. 후보에 올라도 막 축하 파티 뭐 계획 물어보고 그러는데, 자, 이 여우 조연상 수상 가능성, 본인은 뭐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까?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1순위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후보가 5명이거든요. 네. 뭐 올리비아 콜맨 그리고 아만다 사이프리드 같은 이런 쟁쟁한 배우들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지금 수상작 1순위 후보로 윤여정 씨를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우주연상까지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여우 조연상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 이런
외국 쪽에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배우 윤여정 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드라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보고 많이 봐서 친숙한 인물인데 그가 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어떤 연기를 보여줬길래 이렇게 많은 극찬을 받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평가들을 보면 뭐 비전형적인 할머니 캐릭터에 주목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윤여정 씨 얘기 그리고 영화 전문가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남자 팬티도 안 입고. 우리 큰아들이 이 영화를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걔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근데 나한테는 말을 못했는데 내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왜 안 보냐면 트레일러만 봤는데 너무 울어서 자긴 자신 없어 못 본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무슨 한이 있나 봐 진짜. 그 할머니는 그렇게 제가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영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뭐지 어너러리움 그 플레이스트에서도 제가 돈 훔치잖아요. 그거는 아마 코리안 아메리칸이면 절대로 못할 일이죠. 근데 그 할머니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거는 그렇게 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플랜했던 것 같아. 우리가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손주를 돌봐주고 뭐 굉장히 힘이 돼주고 강인한 생활력을 갖추고 이런 어머니라면 이 윤여정 씨가 맡은 캐릭터는 그 미국에서 보든 우리나라에서 보든 좀 족보나 역사를 찾기 어려운 비전형적인 할머니의 모습을. 아유 칭찬 들었으니까 내가 선물 좀 줄게. 있어 보자. 자, 7살짜리한테 화투를 주게? 야 지금 배워놔야지 나중에 딴 놈들 이겨먹지. 윤여정 씨는 되게 약간 조금 독특하고 차갑고 그러면서 아주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배우 조합을 비롯한 미국의 아카데미 회원들도 저거는 매우 특이한 할머니 연기다라는 거에 합의가 이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상 가능성 지금 굉장히 만상을 받기도 했지만 좀 수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제 다음 달 25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네. 아카데미상 그 투표 시스템이 좀 다른 것과 좀 많이 다른가 보죠? 네,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A4용지로 규정집만 34장에 해당이 된대요. 규정만요? 네. 근데 그 전 세계에서 8,400명 정도가 그 회원들이 아카데미 회원들이 투표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회원은 12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뭐 봉준호, 이창동, 박찬욱 감독 그리고 뭐 임권택 감독도 들어 있다고 하고요. 이병헌, 최민식, 배두나 씨 이렇게 해서 배우나 감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8,400명 중에 12표는 너무 작지만 지금과 같은 기사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뭐 어떤 상이든 상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 영화도 이 영화지만 이거 말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요즘 호평받는 영화들이 많았었고 상도 해외에서 받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달라진 어떤 배우들의 연기력도 좀 있을 테고 그리고 시나리오들도 좀 이전보다 좀 다양한 게 좀 있을 테고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다양성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계에서 오랜 이제 그 일종의 그 법칙 같은 게 8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뭐 특정 이념이나 뭐 아니면 차별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자꾸 뭔가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에서 뭔가 영화가 제대로 된 영화 또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잘 유지가 돼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미나리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 날 때 가족과 함께 가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